도서관 반납함에서 42회나 늦은 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대출자는 29회 동안 연락을 끊은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숙 74입니다. 저는 진주 구도심의 작은 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 낡은 책을 고칩니다. 떨어진 표지를 붙이고 찢어진 페이지에 보수지를 댑니다. 그날 나온 책은 천으로 싼 연두색 표지에 손바느질의 기초였습니다. 대출카드에는 1984년 3월 8일 한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살 아래 제 동생입니다. 책갈피 사이에는 마른 개나리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찢어진 책을 꿰매고 있어? 미자와 마지막으로 말을 나눈 건 1997년 어머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다친 뒤 거동이 불편해진 6해 동안 저는 진주에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낮에는 시장 수성하게를 열고 밤에는 가게 뒤 작은 방에 접이식 침대를 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물을 찾으면 주전자를 올렸고 이불이 젖으면 동이 트기 전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밤을 사운 다음 날에는 손님 바짓단을 2번 뜯어 다시 박을 만큼 눈이 흐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미자는 매달 우편환으로 생활비를 붙였습니다. 남편의 인쇄소가 문을 닫은 뒤에는 교복 공장 일과 단추다는 부업을 함께 했습니다. 학생인 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편을 알면서도 돈보다 동생 손이 필요했습니다. 미자는 돈을 보내는 것도 자기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전화하면 저는 괜찮다, 바쁘면 오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 말을 거슬러 와주기를 바랐습니다. 미자는 차가운 제 목소리를 정말 오지 말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한 번은 추석 전날 진주행표를 사고도 공중전화로 들은 제 이제 와서 뭘 하겠니? 라는 말에 터미널에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았습니다. 돈 몇 푼 붙였다고 딸 노릇을 다 한 줄 아니? 미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해놓고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우며 29회를 보냈습니다. 저는 책을 서랍에 넣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목요일 남해안 버스 여행이라는 책이 반납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997년 11월 부산에서 진주로 오는 타지 않은 시외버스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다시 가려고 표를 샀어. 그런데 터미널 의자에서 막차까지 보내버렸어. 가슴이 먼저 뜨거워졌지만 곧 화가 따라왔습니다. 오려고 했다는 말이 오지 않았던 세월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서 선생님도 회색 모자를 쓴 할머니가 개관전에 다녀갔다는 것밖에는 몰랐습니다. 셋째 목요일에는 중학생쯤 된 아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외할머니가 정숙 할머니께 드리래요. 봉투 안에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다음 목요일 3시 수선실 문을 열어두면 들어가도 될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양철 과자통을 꺼냈습니다. 미자의 우편환 영수증과 편지들이 날짜 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적어서 미안해. 엄마 난방비부터 써. 당시에 저는 그 문장을 위로가 아니라 간섭으로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와 겨울 기름값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서는 네가 한 일이 뭐냐고 했습니다. 동생이 제 마음을 알아서 달려오길 바랐고 말하지 않은 부탁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긴 벌을 준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서운함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감당한 밤들과 옆에 앉아 달라는 말을 못한 외로움도 실제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나빴다고 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세월이었습니다. 약속한 목요일, 저는 찻잔 하나를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비가 오던 3시 10분, 회색 모자의 여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는데 우산 접는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손잡이에 물기를 3번 훑고 젖은 끈을 안쪽으로 말아 넣는 버릇, 미자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얼굴보다 책만 보았습니다. 미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화내도 돼. 책부터 돌려주고 싶었어. 책은 42회고 우리는 29회야.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너무 늦었지. 미자는 부산으로 떠나던 날 그 책을 가방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그만두고 미자의 교복을 고쳐주었기에 자기 옷 좀 스스로 고치고 싶어 빌렸답니다. 반납 시기를 놓치자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 문을 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 전 딸이 사는 진주로 이사 온 미자는 창문 너머로 책을 고치는 저를 보았습니다. 들어오려다 제가 고개를 들자 골목으로 숨었답니다. 책을 먼저 돌려주면 자기 말도 들어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는 1997년 버스표를 책상에 펴놓았습니다. 장례식 이틀 뒤 사과하러 진주행 표를 샀고 어머니 통장과 제게 쓴 편지도 챙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닫으면 어쩌나 생각하다 막차까지 놓쳤습니다. 편지는 붙이지 못했고 버스표만 책 속에 남았습니다. 돈이 도착했다는 도장만 확인하면 딸 노릇을 한 것처럼 안심했어. 엄마를 언니한테 맡겨둔 건 맞아. 바쁘다는 말 뒤에도 돈 보냈다는 말 뒤에도 숨었어. 미안해. 저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돈을 받아 쓰고도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알아주기만 바랐고 못 알아채자 너를 밀어냈어. 나도 미안하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다 끝났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이 책도 풀이 마르려면 시간이 필요해. 다음 목요일에도 와. 그날 우리는 책등에 보수지를 대고 들뜬 표지를 눌렀습니다. 풀을 한꺼번에 많이 바르면 종이가 운다고 하자 미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금씩 하자. 다음 목요일 우리는 어머니의 붉은 조끼를 두고 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자는 자기가 보낸 옷이라 했고 저는 내가 시장에서 산 옷으로 기억했습니다. 미자는 입을 다물었고 저는 접착솔만 씻었습니다. 그날은 차도 마시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찻잔 하나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외손자가 메모를 가져왔습니다. 학교 상담 때문에 못 왔으며 말없이 빠져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에는 못 오면 전화해. 기다리는 사람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 언니, 꼭 그럴게. 그 짧은 약속부터 우리가 다시 배운 신뢰였습니다. 그 뒤로 미자는 목요일마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날씨와 버스 이야기만 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을 다르게 기억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옳은지부터 따졌겠지만 이제는 너는 그렇게 기억하는구나 하고 멈췄습니다. 사과했다고 상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도 온다는 사실은 조금씩 쌓였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수선을 마친 책을 사서 선생님께 함께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대출카드 빈칸에 새 도장이 찍혔습니다. 2026년 7월 반납 완료. 미자가 연체료를 묻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이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저는 미사용 버스표를 양철 과자통 속 우편환 영수증 곁에 넣었습니다. 보내기만 했던 돈과 타지 못했던 버스가 한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 옆에는 미자의 새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과거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온 우리는 시장 국수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자의 외손자가 찾아와 저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큰이모 할머니라고 해. 조금 길어도 이제부터 자주 부르면 익숙해질 거야. 화해는 지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아팠는지 판결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들고 온 기억을 같은 책상 위에 놓고 찢어진 자리를 어디서부터 고칠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너무 오래 반납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다가 아직 어렵다면 다음 목요일에 차 한잔 할래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늦었다는 사실과 끝났다는 사실은 같지 않으니까요.